아니, 무슨 걱정이 많아서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자냐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면, 어휴, 남의 속도 모르고 짜증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밤새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 꼬박 날 새면 아침에 어떤가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흐리 멍텅한 상태로 하루를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낮잠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낮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뭘 찾게 되죠? 네, 약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수면제 먹으면 어떤가요? 효과가 있나요? 비싸면 효과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고 효과가 있어도 오래 먹으면 치매까지 온다고 하니 이걸 계속 먹어도 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아닌 음식은 좀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싶어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이 안 올 때 자기 전에 뭐 마시면 좋다고 하죠? 술이요? 네,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자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우유 한 잔보다 더 좋은 음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참 좋은 음식 중 하나죠. 그런데 바나나에 대해서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우유랑 궁합이 안 좋다 등등 대체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가 불면증에 좋은 그 이유부터 바나나에 대해 떠도는 속설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나 보관 방법, 그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나나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죠. 인도네시아에서 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에는 바나나를 먹지 않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하루에 바나나 1개, 세 번째 그룹은 하루에 바나나 2개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먹었냐? 총 14일, 2주 동안 바나나를 먹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나를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그리고 바나나를 2개 먹은 그룹이 1개 먹은 그룹에 비해서 수면 장애가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나가 불면증에 좋은 이유는 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럼 혹시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트립토판이 바로 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뭔 말이냐? 트립토판이 없으면 멜라토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반대로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행복 호르몬이나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이 세로토닌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중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바나나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 얘네들도 모두 근육을 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긴장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해줌으로써 우리 몸을 잠자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바나나를 언제, 얼마나 먹으라는 거야? 우선 성인 기준 바나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개에서 2개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도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이 연구에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2번에 걸쳐 바나나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밤 9시쯤 증가하기 시작해서 새벽 2, 3시에 최고 수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쯤 맞춰서 먹으면 멜라토닌이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바나나를 먹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뇌에 작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잠들기 2~3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나나를 먹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같이 드셔보세요. 네, 바로 견과류와 우유입니다. 견과류와 우유에도 바나나에 있던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혹시 집에 견과류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으세요? 아몬드, 땅콩, 호두?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에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호두와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팀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견과류 중에 호두의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호두는 지방과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땅콩이나 아몬드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와 견과류, 물론 따로 먹어도 되지만 갈아서 한 번에 마시면 간단하고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우유를 함께 넣고 마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유가 수면에 좋다는 사실은 명확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시면 수면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우유만으로 졸음을 느끼려면 7리터가 넘는 양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7리터 우유 마실 수 있으시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하루에 7리터를 마신다고 해도 실제 우유 속에 있는 트립토판이 수면을 유도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는데요. 농식품 화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우유에 포함된 다른 다양한 단백질, 아미노산과 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갈 때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실제 트립토판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디서 우유랑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는 2021년에는 우유와 바나나 궁합이 안 좋다고 썼고요. 2022년에는 반대로 궁합이 좋다고 하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대체 어떤 게 사실일까요? 자, 그래서 건강 메시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유튜브 영상도 보고 네이버 지식인에도 검색해보고 했는데요. 와, 진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우유와 바나나를 같이 먹어도 된다라는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너무 혼란스럽네요. 어떤 의사는 바나나와 우유 같이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공복에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우유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달리죠. 10년 넘게 바나나와 우유 갈아 먹고 있는데, 모두 정상이에요. 우선 제가 찾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바나나와 우유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우유의 칼슘이 바나나의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고 바나나와 우유 둘 다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궁합이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나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바나나를 먹을 때 소화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소화가 천천히 되는 거지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 궁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영양학적인 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만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 바나나와 우유를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굳이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소화 능력, 개별적인 문제이지 바나나와 우유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팩트 체크한 김에 하나 더 가볼게요. 두 번째 바나나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으시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 와,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 정부 배지를 달고 나오는 자료들은 묻지도 않고 그냥 믿었었거든요. 여러분, 정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고지고대로 믿어야 할까요? 우선 제가 찾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공복에 바나나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빈 속에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칼륨과 균형 상태가 깨져 심혈관에 무리가 간다. 여기서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 마그네슘은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바나나 100g당 마그네슘 32mg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성인 기준 1일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이 280에서 370mg 정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0%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계산이 될까요? 저는 여기 빈 속에 혈관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그네슘은 먹은 후에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흡수가 시작되고요. 6시간이 지나야 대략 80% 정도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즉,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음식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전부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요인이 마그네슘 흡수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30에서 50% 정도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해도 그 양이 100%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마그네슘은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 마그네슘이 몸에 저장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일정한 수준의 마그네슘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흡수가 높을수록 배설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싼다는 거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적은 경우 흡수율이 80%이지만 섭취를 많이 한 경우에는 흡수율이 2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 10명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는데요. 한쪽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물만 마시고 한쪽은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 물을 마셨습니다. 어느 쪽이 마그네슘 흡수가 더 높았을까요?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마그네슘 흡수율이 11%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공복에 먹을 때보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이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공복에 먹어야 마그네슘 흡수가 덜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개인적인 체질, 소화 능력 혹은 다른 요인 때문이지 꼭 바나나를 공복에 먹어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다만 마그네슘과 칼륨 모두 심장에 민감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거들은 우리 몸의 항상성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의 얘기고, 마그네슘 배설은 대부분 신장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바나나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바나나는 저렴하고 먹기도 편해서 참 좋은데 사놓으면 금방 색깔이 변해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나나 보관 방법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멀쩡한 바나나가 우리 집에만 오면 까매지는 거죠? 너무 빨리 색깔이 변하다 보니 매번 꼭 두세 개씩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같은 고민 때문에 바나나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지금 집에 바나나가 있다면 혹시 색깔이 어떤가요? 초록색, 노란색, 갈색? 바나나는 초록색에서 익을수록 노란색, 갈색으로 점차 변해가는데요. 노란색일 때 한두 개씩 이렇게 점박이가 생기게 되죠. 이 갈색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합니다. 슈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슈가 스팟이 생기면 바나나에 있는 전분이 설탕으로 변하면서 당도가 올라가서 맛있어지고요. 게다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종양괴사 인자도 증가하여 면역력이 초록 바나나에 비해 최대 8배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 반점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가 먹기도 전에 금방 물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흔히 바나나 스탠드나 옷걸이에 바나나를 걸어 실온 보관을 하는데요. 이마저도 여름에는 초파리가 꼬일까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보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을 끓이고 세척하고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우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간단 그러나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나나의 양끝을 잘라서 랩으로 밀봉 후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죠? 아마 실온 보관했을 때보다 색깔이 빨리 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나나 색깔이 왜 변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나나는 수확과 동시에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자연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에틸렌 가스는 과일의 노화, 숙성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익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색깔이 검해지는 걸 막으려면 첫 번째 에틸렌 가스를 막을 것, 두 번째 공기와의 접촉을 막을 것. 바나나 꼭지가 에틸렌 활성이 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끝을 잘라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꼭지 부분을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왜냐하면 바나나와 같이 이런 열대 과일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살균제나 보존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꼭지에 잔류 농약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공기와의 차단을 위해 랩으로 1차 밀봉, 밀폐 용기로 2차 밀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느 정도 후숙된 뒤에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바나나 성숙이 지연되기 때문에 후숙되기 전 너무 빨리 넣게 되면 단맛이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가스팟, 이 갈색 반점이 생긴 뒤에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바나나 껍질을 벗겨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꽝꽝 얼은 바나나를 실온에서 어느 정도 녹았을 때 믹서기로 갈거나 우유를 넣어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이제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왜 드셔야 하는지 잘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네, 맛있게 바나나를 구입해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한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자기 전 2~3시간 전에 바나나 1개 혹은 우유,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바나나와 우유는 같이 먹어도 괜찮고요. 공복에 바나나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바나나를 좀 더 오래 보관하려면 양 끝을 잘라서 랩으로 밀봉 후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면 꿀잠 주무시고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나나와 함께 불면증에 좋은 우유와 호두에 대해서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과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